네, 증시를 여는 아침 굿모닝 나우 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일장 동시 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김난희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8시 58분이네요. 이제 장 시작하기 2분 전인데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3023.69포인트입니다. 현재 어제보다 0.51% 지금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어제 장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반에 네. 좀 힘내셨죠. 미국 장이 사실 좀 빠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줬고요. 오늘 역시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 장도 반등이 왔는데 이걸 보면 결국은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결국은 언더슈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속 매수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잖아요.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네. 그죠? 그리고 또다시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 점점 주식 비중을 줄여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 네. 이런 기준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뭐 당연히 반등 저는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사실은 다우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었고 네. 나스닥은 뭐 이제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건전한 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증시 자금들이 많이 빠져서 다른 쪽으로 유동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일부 자금들은 네.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네. 일부 자금들은.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게 뜨거워진다, 가상화폐 시장이 그렇게 뜨거워진다는 건 일부 자금들이 그쪽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뭐 이게 수익형 구조의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리스크를 크게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많이 버셨으면 네. 돌아오십시오. 그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거는 어제 오늘 이렇게 올랐는데도 우리가 이제 3,000선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픕니다. 이러지 않았었는데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렇죠. 네. 네, 오늘 지금 오늘장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장 개장 상황 또 잠시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네.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3,026.92포인트예요. 0.62% 올라왔습니다. 오늘 대다수 종목은 벌겋게 물들어. 네. 대다수 빨간 종목이 많이 보인다는 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관종맥 넣어놓고 있는 종목들이 빨간 게 많이 보인다. 빨가면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봐드리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증시는 아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사실 뭐 두 분도 금이나 다이아몬드 있으면 이거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네. 팔아서라도 주식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위험자산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는 저 공감이 안 최유랭크나 가네요. 공감해요. 최유랭크는 공감했나요? 예, 이분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는 걸로 딱 공감이 안 예, 가네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여자였구나. 그런가 봐요. 예. 몰랐는데. 다음에 생일 선물은 꼭 금으로 할게요. 와, 저장해놔야지. 녹음해 놓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뚜렷하면서 다시 정치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수급 상황 체크해 보면 먼저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으로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오늘 이렇게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매수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지금 상승 흐름을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대표님? 기간 나빠요. 뭐 한마디로 이제 일축시키자면 네. 기간 나빠요. 이렇게 일축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연이어 매도를 하느냐고 보니까 네. 연기금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 돈을 받아서 뭐 투자해서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건 뭐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연이은 매도보다는 증시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도 해줘가면서 그는 순기능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인데 좀 그렇지 뭐 이 국민연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투자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네. 그분들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좀 결혼을 또 오늘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네. 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 그 주식 비중을 더 줄일지에 대해서 좀 의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늘려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좋을 때 국민연금이 좀 방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 늘릴 것 정치도 같다는 하는데 이제 저는 그쪽이 더 기사를 많이 봤어서 기울어져 있죠. 네. 그러지 그들은 뭐 않을까. 어찌됐든 수익이 크게 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진 않을까 좀 네.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미인계를 좀 써야 되겠네요. 예, 그분들은 미인계를 좀 써서 못 팔도록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신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신없고. 예, 그분들은 어찌됐든 좀 보면 냉정하게 네. 지금 매수 매도를 그때는 참 정치 방어적 역할을 잘 해줬는데 사실은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국민연금 굉장히 정치 방어적 역할을 잘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익 실현 관점에서 나오니까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막연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세계 정치가 이렇게 좋을 때 국민연금도 조금 더 비중을 늘려주고 그죠? 그렇죠. 천천히 차익이 되지. 국민들 좀 빠져나가시고 난 다음에 차익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좋게 말하자면 그거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네. 조금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뭐 어디 주변에 계시면 절대 관심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살펴봐 주실래요? 네, 예.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뭐 지금 대다수 지금 뭐 빨간불인 상태로 네, 보입니다. 거의 다 지금. 빨간불이네요. 네, 거의 다 현대차가 빨간 조금 불. 빠지고, 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지수가 좋은 날은 대형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오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어찌 됐든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약간 상승폭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았으니까 개인들이 어디 묻지? 같이 매수세로. 네. 기간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그럼요. 결과적으로 수급은 보면 한마디로 일축해 보면 기간 나빠요. 그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더 상황이 좋지 않네요. 코스피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3월 어떤 감사 시즌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 이제 3월 말쯤에 정기 주주총회가 몰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종목수가 많으신 분들은 정총에 참여하기도 아마 힘들어요. 사실은 날짜가 몰려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총에서 보면 사실 주주들 모아놓고 이분들이 저희 뭐 작년에 어려웠지만 임원들 월급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뭐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의안은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주주들한테 뭔가를 좀 앞으로 향후 미래 계획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주총장에서. 그러면 이제 정치가 조금 투자하는 상품들이 투심이 조금 되돌아오죠. 그쵸. 사실은. 그래서 3월은 좀 지나야 정치가 제대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네. 4월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가 5월을 항상 싱그러운 5월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5월을 조금 더 기대해 보고 있는 거고. 썸머 랠리는 뭐 항상 얘기했지만 막상 썸머 랠리가 있었던 해는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은 조금 또 조금 이제 축소됐다가 다시 가을쯤 또 정치 활황이 좀 있지 않겠냐. 왜냐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또 선거 기간이 다 도래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큰 흐름은 좀 잡아놓고 거기에 변동폭을 저희가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뭐 시장은 지금 매수 대기 자금들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눈동장이 맞고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너무 짧은 시각보다는 약간은 좀 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난희 전문가님은 눈이 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딱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화면상으로 보면 사실 김난희 전문가님 우리 그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좀 세 보이신데요. 네, 어. 그런 네, 얘기 근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네. 전혀 세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세상 부드러우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보면 화면보다 훨씬 더 온화한 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잘 확인해 보시겠다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와서 뭐 실물을 나중에 강연회 같은 거 있으면 실물 한번 보세요. 진짜 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긍정의 마인드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좀 길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난희 전문가님이 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건데 네. 사설이 길었어요. 김난희 전문가님이 길거든요. 그죠? 길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좀 길게 보는 그런 습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님들도 주식 투자하면서 짧게 안 봐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짧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2대 주주, 3대 주주라고 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식을 거의 그 회사의 지분율이 뭐 5%, 10% 되시는 분들. 그리고 10%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짧게 봅니까, 어디? 길게 보잖아요. 몇 년씩 지고 가시고 10년도 지고 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급해요. 당장 오늘 하루면 오늘 안 오르네. 장은 좋은데 왜 내 거는 빠져 이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장기적인 게임에서의 승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좀 길게 보세요. 물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이슈를 잡아드리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기적인 흐름은 결코 투자 습관에도 좋지 못할 뿐더러 네. 수익을 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서서히 길었습니다. 네. 김난희 전문가님과 이제 지금 우리 개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김난희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이 증시가 좀 짧게 지금 구간은 좀 짧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3,00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 구간이고 네. 짧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도 어떤 박스권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 아니면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는 게 맞다. 요 세 가지 중에 딱 객관식으로 딱 선택을 하시면 객관식? 객관식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네. 저는 다시 이제 힘있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라면은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올라갈 때 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을 펼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사실 박스권이 길어질 줄 모르고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자금이 없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윤 앵커님은요?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저도 박스권을 좀 유지하다가 좀 2분기 때, 좀 하반기, 좀 지금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하반기 때 조금 슈팅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6월쯤 뭐, 여름을 앞두고 그렇죠. 뭐 다들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네. 정치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일 네. 뿐이죠. 때도 멀죠. 정치가 우리 마음대로만 움직여준다면야 뭐 이거는 뭐 논하는 방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계속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 정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항상 정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죠?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투자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누가 각각의 개인의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쪽으로 의도적으로 흘러갈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죠? 그 생각만큼의 그리고 그 깊이만큼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어떤 저희 방송에서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김난희 전문가의 이슈 토크를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난희 전문가 이슈 2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포인트 가져오셨나요? 네, 잠깐 한숨 돌릴 타이밍을 한 5초 정도 드렸죠. 네, 제가 어제 이제 벤처
벤처 캐피털 업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네이버의 스타트업 지원 조직인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벤처 캐피털 업체를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 스타트업 지원 조직인 이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어제 날짜로 해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네이버의 스타트업 지원 조직은요,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65곳에 투자를 했는데 한 기술 스타트업당 한 3억에서 5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죠. 보통의 이런 업체들은 정부에서 받고 그리고 뭐 연금을 받고 해서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면 근데 네이버의 자체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그래서 다르다는 거는 경영 개입이 일단 덜하고 그리고 또 사무 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사설이 길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제 날짜로 네이버가 새로운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디였냐? 푸드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아시죠? 푸드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푸드테크 기업이었는데 일단 한 곳은 비욘드 허니컵이라는 회사예요. 당연히 상장 회사는 아닙니다. AI 셰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AI가 요리해 주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정말로 똑같이 재현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식자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AI가 조리법도 데이터로 축적을 하고 그리고 온도도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도 역시 푸드테크 기업이었어요. 네이버가 투자한 곳이 르보아르테라는 회사인데 로보아르테라는 회사예요. 네, 로보아르테. 혹시 네. 라버트 치킨 아시나요? 라버트 치킨. 라버트. 네, 제가 뭐 혀를 굴린 게 아니고요. 치킨이구나. 이름이 라버트 치킨인데 치킨 매장 이름이에요. 오, 예. 치킨 2대가 이제 팔만 이용해서 치킨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리를 해주는 거고요. 논현동에 이 라버트 치킨의 매장이 있고 개포동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되게 궁금해서 어떤 우리가 한번 맛인지.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쵸. 너무 네, 신기하죠. 카메라 들고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로봇 시대가 열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요새 로봇 바리스타, 그죠? 이제는 로봇, 서빙. 그렇죠. 로봇 서빙부터 시작해서 로봇 치킨 그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사람의 손맛이 중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 모습이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저렴하거나 이건 아니고 금액은 한 17,000원 선이니까 일반 치킨집과 비슷하긴 한데 이 라버트 치킨 요새 되게 인기 많거든요. 네. 아니 근데 로봇가 만드는데 그래 비싸면 돼요. 그렇죠. 로봇가 대신 사람 대신해 준 걔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기계값. 로버트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효율성적인 면에서. 근데 되게 오래 걸리면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만큼 정말 빨리빨리 조리를 하지 않을까. 네, 저도 한번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논현동과 개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드테크 기업들 요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빙도 요새 로봇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키오스크. 그렇죠. 키오스크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이제 결제를 이제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곳은요, 절대로 점원들이 결제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가서 하시라고. 네, 그런 것들이 요새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키오스크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관련 회사들도 잘 살펴봐 두셔야 되고요. 키오스크만 보실 게 아니라 키오스크 자판기 요새 되게 핫합니다. 프레시스토어 아시나요? 요새 점점 네. 매장이 많아지고 있는 고기 자판기예요. 키오스크 자판기인데 매장이 너무 예뻐요. 사실 경기도에는 성남에 있나 하남? 그래서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직 뭐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매장에 가보면 이 회사 너무 괜찮아서 투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작년에 정도로. 우리가 네. 이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네. 그 내외경제 방송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사람이 이제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가 활성화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들였던 종목이 갤럭시아 컴즈였어요. 이 키오스크 네. 만드는 회사.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로. 네. 그 뭐 돈나무란 얘긴데 그죠? 갤럭시아 그러네요. 머니터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돈나무로 이름 바꿨는데 그때 당시 이게 주가가 우리가 한참 얘기했을 때 3,000원, 4,000원대였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7,900원까지 너무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점점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 산업군이 커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네. 그 부분은 씁쓸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대 흐름인데. 그게 비대면 시대를 빨리 열어간, 그래서 로봇 시대를 빨리 앞당긴, 그리고 이제 기계로 이제 우리가 주문하고 하는 그 시대가 앞당겨진 시대. 네. 사실은 대형 가전회사도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냉장고에 음식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LG 네. 가전 중에 보면 냉장고에 음식을 체크해서 냉장고에 그 이 가족들이 꾸준히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줄어들면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구독경제 비슷하게. 그 주문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배송이 되고 오면 냉장고에 그 음식이 차면 또 냉장고 뭐 네. 이렇게 계속 필요한 음식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된장찌개를 할 거야. 이러고 된장찌개를 넣으면 된장찌개에 필요한 재료들을. 내일 그 재료들을 얘가 주문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그럼 이거 사람이 이제 점점 방금 뭐 그 푸드테크 기업 그거까지 되면 사람이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생각하려는 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두 손이 점점 묶이는 거고, 그죠? 결국은 대기업에 계속 나는 돈을 뺏기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씁쓸한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라고요? 투자를 해서 그들로부터 다시 뺏어 와갖고 네, 좋은 걸 뺏어와야죠. 사는 거예요. 좋은 걸 사봐야죠. 네. 그죠? 최근에 보면 이 고가와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고가와 저가 시장이 너무 명확해졌어요. 네. 그렇잖아요. 고가 브랜드는 고가 브랜드대로 불티나게 팔리고 네. 저가 브랜드는 저가 브랜드대로 불티나게 팔리는데 중가가 애매해진 거예요. 여기 소비층이 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품들 잘 팔리고 저렴한 상품 잘 팔리는 반면에 중가들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이게 모래시계형 그 부의 구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 그러니까 중산층은 줄어드는 이런 모래시계형 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옛날부터 이제 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 지금 소비 형태를 보면 그래요. 제가 화장품 요새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거 런칭한 거 하나 있던데 뽀아렌가 뭐 하는 화장품.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명품 브랜드로 키울 거래요. 그 화장품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런칭되고 있다는 것도 시대를 하나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시장을 따로 공략하는. 지금 그 강남의 백화점이든 뭐 명동에 있는 백화점이든 지금 신세계나 이런데 가보면요 롤렉스 매장 시계 없어요. 예, 시계 없어요.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그럼 롤렉스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이 있던 이런 극명한 모습들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김난희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이런 고가의 제품들. 이게 지금 고가의 제품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건 결국은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제품들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이 소비층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한 투자도 맞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뭐 식품업계 얘기를 하면서 푸드테크 기업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키오스크 얘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 자판기인 뭐 네. 프레시 스토어도 얘기를 했는데 이 프레시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는요 프레시픽이라고 해서 무인 보관함인데 온도 조절이 되는 이런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을 이제 어디 맡겨야 되는데 온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무인 보관함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쵸. 옛날에는 네. 얼음 깨서 빨래하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얼음 깰 일 없고. 얼음 깰 일 없고. 그죠? 네. 소염을 끓인다고
소주 끓인다고 그럴 필요는 없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밀키트입니다. 네. 밀키트.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시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가 출발점이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 같은 게 이용해 보셨잖아요. 그럼요. 너무 그렇죠. 좋죠. 네. 간편하고 맛있고. 요새 정말 뭐 배달업체들 너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밀키트의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업체를 꼽아보자면 저는 이마트를 꼽을 수 있겠는 게 밀키트 때문에 인기가 많은 업체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이마트가 작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뭐냐면 유명한 맛집의 음식을 정말 밀키트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작년에 워낙 인기가 많았던 거는 조선호텔 음식들. 그렇죠. 이걸 집에서 먹을 수 있다. 정말로 인기가 많았었고 작년에 SSG닷컴의 밀키트 매출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196.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SSG닷컴이 밀키트 전문관을 열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다른 거는 보다 훨씬 이게 더 돈이 된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가공품도 이 정도로 금액대가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죠. 워낙 또 금액대도 있고 또 많이 남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매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 이 밀키트 전문관에서 어떤 것들을 판매하냐? 조선호텔 유니짜장 팝니다. 그리고 삼원가든 아시죠? 유명한 또 맛집이잖아요. 여기에 소불고기 전골이며 툭불 등심도 유명한 맛집인데 여기에 갈비곱창 뚝배기 등 이렇게 해서 이마트는 정말 그냥 밀키트가 아니에요. 역시 똑똑합니다. 이마트. 이렇게 해서 밀키트 전문관을 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밀키트 얘기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CJ 제일제당이겠죠. 그렇죠. 정말 워낙 많아요. 밀키트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2주에 한 번씩 최소 4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는요. 막걸리 페어링을 주제로 출시. 또 2주 뒤에는 봄 캠핑을 주제로 출시. 이렇게 해서 계속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해지겠어요. 그렇죠. 예. CJ 제일제당의 밀키트 인기도 계속 될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 매출 너무 좋았습니다. 2019년 매출이 22조 3,525억 원 정도였는데 2020년 매출이 8.5% 증가한 24조 2,457억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우리 어제 그 그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은연중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땡겨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러면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맛보기 전에는 몰라. 맛보기 전에 몰라요. 그러다가 이 뭐지? 이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네. 계속 나도 모르게 그걸 중독성 있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약 커피 이런 거 뭐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계속 마시게 맞아요.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중독성이 생기면 CJ 제일제당은 앞으로 너무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진짜 코카콜라처럼 앞으로 CJ 비비고가 하나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네. 그걸 진짜 바래요. 비비곤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비비고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예. 지금 시간 9시 한 30분을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김난희 전문가가 알차게 준비해 온 잠깐, 이슈인 김난희 내용까지 전문가님. 정리해봤는데요. 보내기 전에 네네. 우리가 김나희 전문가님 지금까지 이슈에 타시면서 잠깐 그걸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때 이제 SK 그룹주 얘기 많이 네. 하셨잖아요. 오늘 그 SK 그 지주회사 네. 그러니까 SK 지주회사가 오늘 한 5% 가까이 지금 4.3%입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네. 구독경제 얘기하시면서 SK텔레콤도 지금 거의 5%대예요. 오. SK텔레콤도 지금 최근에 장하고 상관없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 잘 짚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초지능적 구조, 초연결적 구조의 지주회사 또 SK도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쏙 짚어드리는 그때 네. 저점이 왔을 때 쏙 네.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네. OTT 시장 우리가 얘기했을 때 J 컨텐츠리 키스트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둘 다 너무 좋은 둘 다 너무 회사들이죠.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쏙쏙 짚어 오신 것들 J 컨텐츠리는 뭐 거의 지금 계속 지금 고가를 만들어요.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한 지 지금 27분 지났는데 오늘 장을 못 봤더니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네, 오늘 종목들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식품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마트도 너무 괜찮고요. 또 비비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비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비비고 만두와 양대산맥의 그 얇은 피 만두 예, 그렇죠. 풀무원 거잖아요. 네. 풀무원도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단기순이익이 뭐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우리가 또 얘기했던 GS 리테일, 그것도 뭐 밀키트랑 관련이 있나? 심플리쿡은 아시죠? 예. 그게 네. 바로 GS 리테일 겁니다. 음. 밀키트. 그래서 GS 리테일 그리고 또 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뭐 우영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밀키트 관련 그리고 푸드테크 관련 키오스크 관련해서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도 또 알차게 준비해서 콕콕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김난희 전문가 여기서 인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 이런 이슈를